새벽 3시 또 뒤척이고 계신가요? 자식 생각에 잠 못 드는 밤이 오늘로 끝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좋은 말 하려다 도리어 상처만 남기고 가족 때문에 가슴이 답답해진 적 말입니다. 밤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며 뒤척이시는 어머니들, 아버지들의 마음을 부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오늘은 2500년 전 똑같은 고민으로 찾아온 제자에게 부처님께서 직접 전해주신 가족 갈등 해결의 완전한 해답을 차근차근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가족, 특히 자녀와의 갈등은 많은 60대 이상 부모님들이 가장 아프고 힘겨워하는 문제입니다. 자식에게서 인정받지 못하고 손주와의 소통이 끊기기도 하며 가끔은 며느리나 사위와의 불화가 가족 전체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지요. 한때는 늘 내 곁에 있던 아들, 딸이 자라면서 마음의 문이 닫힌 느낌, 쉽게 터놓고 이야기하지 못해서 허전했던 적 있으셨죠?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자식들과 멀어진 마음을 어떻게 다시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은 있는데 말은 안 통하는 이 간극을 부처님 가르침으로 메울 수 있을지 여쭈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서로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족 갈등의 근본 원인을 내 마음속 집착과 아집에서 찾으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라 하더라도 마음속 탐심이 있다면 결국 원수가 될 수 있다. 마치 텃밭에 심은 씨앗이 제각각 다른 모습으로 자라나듯 가족이라도 각자의 뿌리가 다르면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흙에서 자란 나무도 어떤 건 키가 크고 어떤 건 옆으로 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성껏 기른 화초도 때로는 우리 뜻대로 자라지 않고 제 나름의 모습으로 피어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식을 내 마음대로 키우려 하지 말고 그들만의 고유한 새싹이 돋아나도록 물과 햇빛을 주는 정원사가 되어야 합니다. 씨앗에게 빨리 자라라.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어라. 강요하는 농부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면 실제로 어떻게 삶에 옮길 수 있을지 살펴보세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는 가족 갈등 상황에서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스스로에게 차분히 물어보는 마음 챙김을 시작해 보세요. 마치 식물이 물을 필요로 할 때를 알아차리는 정원사처럼 말입니다. 이틀간은 가족에게 조언이나 지적 없이 잘 지내는지 묻는 말 한마디만 반복 보내며 대화의 문을 열어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한 달간은 내 기대를 접고 자녀의 선택을 지켜보며 매일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내주는 마음 기도를 실천해 보세요. 한 어머니는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마음 아파했지만 부처님 가르침대로 일주일간 무조건적인 관심과 사랑의 메시지만 보내며 서서히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마치 시든 꽃에 물을 주니 다시 생기를 되찾듯이 말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가족과 대화할 때 씨앗에게 물주기처럼 조급하지 말고 천천히 그들의 마음이 트일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며 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음에서는 이 갈등이 점점 깊어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간 갈등이 한번 터지면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지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며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은 사라져갑니다. 특히 부모님들께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지요. 내가 먼저 용서하고 다가가야 할까?
아니면 상대가 먼저 변해야 할까? 말을 꺼내면 더 큰 싸움이 될 텐데, 이런 딜레마 속에서 갈등은 더 복잡해지고 고통은 커집니다. 어느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가족 간 갈등이 깊어져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말 한마디마다 불씨가 되고 서로 피하는 상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시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마음은 평화를 원하는데 현실은 자꾸 어긋나기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강조하며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잡으라 하셨습니다. 즉, 너무 힘들게 하거나 너무 무관심하거나 하는 두 극단에서 벗어나 사랑과 이해를 조화롭게 유지하는 길을 가라 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감정의 격렬함에 휩쓸리지 말고 고요와 평정심을 지키라고 하며 마음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아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강물이 때로는 거세게 흘러 바위를 만나 요동치지만 결국엔 흐름을 멈추지 않고 평온한 바다로 나아가듯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딱딱한 바위를 만나도 부서지지 않고 그 모양에 맞춰 흐르며 길을 찾아갑니다. 물방울 하나하나는 작지만 모이면 거대한 강이 되어 어떤 장애물도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가족 갈등 속에서 물처럼 유연하게 하지만 꾸준히 사랑의 방향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강물에 비친 달 그림자를 진짜 달인 줄 착각하지 말고 갈등 속에 숨겨진 진짜 마음을 봐야 합니다. 호수 표면이 잔잔해야 달이 예쁘게 비치듯 우리 마음도 고요해야 가족의 진심이 보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면 실제로 어떻게 삶에 옮길 수 있을지 살펴보세요. 우선 갈등 순간에 말을 아끼고 화가 올라올 때 깊고 느린 호흡 3번으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마치 급한 물살도 깊은 웅덩이에서는 차분해지듯이 말입니다.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를 물결처럼 차분히 관찰하는 마음 챙김을 시작합니다. 일주일 동안 가족과 갈등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내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호수처럼 고요히 담아 끝까지 경청해보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한 달 동안은 매일 용서와 자비를 주제로 짧은 명상이나 기도를 하며 갈등 상대에 대한 긍정적 마음을 물처럼 차근차근 모아가는 실천을 해보십시오. 60대 한 어르신은 가족 모임에서 자주 다투던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명절 전부터 매일 자비 기도를 실천했고 그 결과 모임에서 긴장감이 많이 줄고 서로를 배려하는 말들이 샘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갈등이 일어나면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조급하지 말고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이해하려는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이제 갈등이 심화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중도를 걸어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음에서는 이런 실천에서 마주하는 장애물들, 그리고 그 장애물을 넘는 지혜를 배워나가겠습니다. 가족 갈등은 단순히 자녀와 부모, 며느리나 사위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손주 세대, 형제자매 간의 이해관계, 심지어 가족 내부의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니어들에게는 자녀 세대 간의 갈등, 세대 차이에서 오는 가치관 충돌이 깊어집니다. 자신들이 누려야 할 평안한 노후 생활마저 위협받는 이중고가 현실입니다. 때로는 가족 내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소외감이 깊어지고 가족 간의 소통 부재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더욱 커지며 이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어느 제자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가족 내 여러 갈등이 겹치고 확대되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부처님, 이런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마치 사계절이 한꺼번에 몰려와 혼란스러운 기분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현상이 무상하며 인연생기라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즉, 가족 내 모든 문제와 갈등은 끊임없이 변하는 인연의 결과라 이해해야 합니다. 법구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모든 형성과 소멸은 잠시 머물다 사라진다. 그것을 알면 집착이 줄어들고 마음이 평온해진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 가족 간 갈등도 다르지만 결국 자연의 법칙을 따라 흐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봄에 뿌린 씨앗이 가을에 열매 맺는 것처럼 각기 다른 갈등도 시간이 지나며 화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겨울의 차가움이 봄의 따뜻함을 준비시키듯 가족이 힘든 시기를 겪을 때 그 시간이 결국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후 하늘이 맑아지듯 여러 갈등이 겹쳐도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말입니다. 한겨울 추위 속에서도 나무는 뿌리를 더 깊이 내려봄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안구 따라 니까야에서는 고요한 마음과 깊은 자비로 복잡한 세상의 무수한 문제들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봄비가 흙을 적셔 생명을 자라게 하듯 가족 갈등도 때로는 관계 회복을 위한 촉매제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면 실제로 어떻게 삶에 옮길 수 있을지 살펴보세요.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실천으로는 하루에 2번 차분한 호흡과 함께 나는 이 갈등도 변화할 수 있음을 믿는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마음을 다독여 보세요. 마치 태풍이 지나간 후 정원을 정리하듯 말입니다. 7일간 가족 중 각자 다른 문제가 무엇인지 관찰하고 문제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받아들이는 마음의 정리를 시도해 보세요. 한 달 동안은 가족 문제에 대한 관점을 전체로 넓혀 보세요. 분리된 문제를 하나하나 바라보기보다 가족 전체의 건강과 사랑이라는 큰 틀 안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명상을 해보세요. 명절이나 가족 모임 전후에는 계절의 변화처럼 갈등도 자연스러운 것임을 되새기며 갈등이 깊어질 때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과 가족을 감싸주는 실천을 습관화하세요. 한 어르신은 가족 내 서로 상반된 의견과 갈등이 많았지만 가족은 하나의 큰 나무라는 비유를 마음에 새기고 각각의 잎사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접근의 관계가 점차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어머니는 한 해의 4계절처럼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부처님 교훈을 실천하며 가족 모임에서 갈등이 생길 때마다 잠시 물러나 생각하고 차분하게 상황을 풀어갔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복잡한 가족 문제들이 겹쳐올 때 계절의 순환처럼 모든 것이 때가 되면 변한다는 믿음으로 기다려 주십시오. 이처럼 가족 갈등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큰 그림을 보고 삶의 계절 변화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서는 이 문제들이 내면화되어 무의식적인 습관이 될 때 어떻게 의식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반복되어 온 가족 갈등은 단순한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굳어진 습관과 마음의 경로처럼 우리 내면 깊이 자리 잡아 있음을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지요. 가족 구성원 간에 쌓인 불만이나 오해들이 말로 표현되지 않고 점점 쌓여 무심코 행동하는 모습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해결이 아닌 악순환의 굴레가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하는 말투나 행동 하나에 과거의 기억과 감정이 떠오르고 순간 그 자동 반응에 이끌려 무심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만 정작 그 감정의 뿌리는 오래된 상처나 오해일 때가 많습니다. 어느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가족 간에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온 깊은 불신과 오해가 무의식 속에 자리 잡아 서로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깊숙한 내면의 갈등을 깨치고 평화로운 마음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마치 녹슨 자물쇠처럼 마음이 굳어버린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닦는 일은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단단한 기초를 쌓고 작은 도구 하나하나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듯 내 마음의 습관과 감정을 알아차리고 다스리는 것도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생각은 우리의 집을 짓는 벽돌과 같다. 매일 쌓는 벽돌이 튼튼하면 집도 안전하다고 하여 무의식적 생각 패턴을 깨어내는 끊임없는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처님은 무는 마음의 경계이며 여다듬이 자유로울 때 진정한 소통과 평화가 찾아온다고도 하셨습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 기초가 분명해야 무너지지 않듯 우리 마음속 습관과 감정 덩어리가 단단해지면 가족 갈등도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문을 여닫듯 마음의 문을 조절하여 화가 났을 때 닫기보다는 잠시 멈추어 문을 여는 호흡과 마음 챙김을 연습해야 합니다. 창문에 먼지가 끼면 밖이 흐려 보이듯 오랫동안 쌓인 선입견과 감정 먼지를 청소하며 새로운 가족 관계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울을 닦지 않으면 내 모습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길과 다리처럼 혼자 걷는 외로움과 연결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가족 갈등 속에서 나만의 길을 고집하지 말고 다리를 놓는 마음으로 대화와 이해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면 실제로 어떻게 삶에 옮길 수 있을지 살펴보세요. 갈등이 떠오를 때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며 3번 깊게 숨을 쉬고 내면의 문을 여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매일 아침 마음의 창문을 청소하는 의식으로 가족에 대한 선입견이나 오해를 씻어내는 짧은 명상을 시도하세요. 하루에 한 차례 가족 갈등 상황을 떠올릴 때 자동으로 반응하는 감정을 기록하고 그 뒤에 숨겨진 생각이나 상처가 무엇인지 거울처럼 차근차근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가족과 대화할 때 나는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스스로 다짐하며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듣는 연습을 하십시오. 가족 내 갈등이 있는 당사자끼리만이 아니라 제3자가 중간 역할을 맡아 서로를 다독여주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한 어르신은 갈등 때마다 마음의 문을 열기 명상을 실천하며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에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자 가족 간 충돌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누군가는 창문이 먼지를 씻듯 가족에 대한 오래된 불편한 기억을 차분히 되돌아보며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가족 모임에서 이전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참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가족과의 갈등에서 집의 문처럼 열고 닫을 수 있는 선택권이 내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조급하지 말고 천천히 관계의 다리를 놓아가십시오. 이처럼 무의식적으로 단단해진 갈등의 습관을 조금씩 깨뜨리고 마음의 집을 새롭게 지어가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길입니다. 다음에서는 그렇게 이룬 변화의 의지를 더욱 단단히 하는 법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멈춰서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보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갈등의 뿌리를 이해하고 물처럼 유연한 마음을 기르고 계절의 순환을 받아들이며 마음의 집을 새롭게 짓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변화의 의지를 세우고 장애물을 넘어 마침내 평화의 꽃을 피우는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 간 오랜 갈등은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겨 때로는 낙심과 체념의 상태에 이르게 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제는 포기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며 갈등 해결의 의지를 잃기도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은 마음의 변화가 모든 변화를 이끄는 첫걸음임을 강조합니다. 작은 마음의 결심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부모 세대에게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화합의 씨앗을 품는 것이 중요하며 이 관계를 다시 살리겠다는 의지야말로 새로운 희망의 시작입니다. 어느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깊어진 가족 갈등을 풀고 화목을 되찾기 위해선 어떤 마음가짐과 노력이 필요합니까? 갈등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마치 무너진 건물을 다시 세우는 것 같아 막막합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집을 짓는 일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즉, 마음의 변화와 화합을 위한 의지는 튼튼한 기반을 다지고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가는 건축과 같습니다. 법구경에는 의지가 확실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가르침이 있어 갈등을 넘어 사랑과 이해로 나아가는 노력이 중요함을 전합니다. 집을 짓듯이 하루하루 작은 성찰과 행동이 쌓여 큰 평화의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부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꾸준함을 일깨웁니다. 또한 구조물이 안정적으로 서려면 기초가 단단해야 한다는 말처럼 진심 어린 용서와 수용이라는 기초가 가족관계 복원의 발판이 됩니다. 마치 가족관계의 회복을 집 짓는 과정에 비유하자면 기초 없이 벽돌만 쌓아 올리면 쉽게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벽돌 하나하나가 바로 매일의 작은 노력, 예를 들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칭찬, 용서의 말 한마디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작은 벽돌들이 집을 견고하게 지켜줍니다. 탑을 쌓을 때도 맨 밑에 돌이 가장 중요하듯 가족 화합의 탑도 마음의 기초가 든든해야 합니다. 벽돌을 올릴 때 쌓는 순서가 중요하듯 갈등 해결도 차근차근 단계를 밟으며 이루어져야 합니다. 충동적으로 큰 변화를 시도하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마음의 기초 공사를 해야 합니다.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면 실제로 어떻게 삶에 옮길 수 있을지 살펴보세요. 오늘부터 가족 화합이라는 작은 목표를 세우고 하루 한 번 가족을 위한 긍정적 생각이나 감사의 말을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작은 메모나 메시지로 서로 이해하려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적어 눈에 띄는 곳에 붙여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중 한 번 가족과의 관계에서 고마웠던 점, 좋았던 점을 생각하며 그것을 주변 사람과 나누는 연습을 해보세요.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가족에게 덜 표현한 사랑과 이해를 향한 마음을 짧은 일기로 기록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규칙적으로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 집의 평화를 위한 작은 약속을 함께 만들어 가보세요.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아침 용서의 마음을 담아 짧은 명상이나 기도를 실천하며 그 힘으로 가정에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으세요.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가족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다짐하는 명상을 하고
이를 가족들과 나누면서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또 다른 부모는 가족 간의 갈등 상황에서 매일 작은 칭찬과 이해의 말을 하기로 결심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녀들과의 대화가 부드러워지고 화목해졌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가족 화합이라는 집짓기를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벽돌 하나씩 차근차근 쌓아가듯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이제 마음속에 가족 화합의 기초를 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음에서는 실천 과정에서 마주하는 장애물과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갈등 해결을 위해 마음을 다잡고 실천하려 해도 현실에서는 수많은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태도나 상황이 변하지 않아 좌절감이 깊어지지요. 내가 이런 노력을 해도 자식이 변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처음엔 좋다가도 다시 예전 갈등 패턴으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과 두려움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또한 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감, 외로움도 실천 의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가족과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지만 자꾸만 다시 갈등 상황에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마치 험한 산길을 혼자 걷는 기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도 바뀌지 않는 가족 관계 속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부처님은 우리 삶을 여행에 비유하시면서 그 여행길에서 만나는 장애물과 어려움은 피할 수 없는 것임을 가르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여행길에 비바람과 험로가 있듯 삶에도 고난이 따르지만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고, 비록 느리고 힘들어도 꾸준히 노력하는 자에게 결국 평화가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길 걷기의 비유에서는 길이 평탄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천천히 걸으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마치 산을 오르는 여행자가 바위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비바람에 옷이 젖기도 하지만 쉼없이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마침내 정상에 오르는 것처럼 가족 갈등도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걷다 보면 험한 길이 나오고 때론 되돌아가야 할 때도 있지만 그 길이 결국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길로 인도합니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널 때 파도가 몰아쳐도 배의 중심을 잃지 않고 핸들을 잡으면 어느새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갈등 중에도 내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또 배 타기 비유로 인생이란 배로 강을 건너는 것과 같아서 물살이나 바람에 의해 방향이 바뀔 수 있으니 흔들려도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행 중 함께 걷는 동료가 있듯 가족과의 소통과 이해도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나아가는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서로 돌보는 마음이 길을 밝힙니다.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면 실제로 어떻게 삶에 옮길 수 있을지 살펴보세요. 오늘부터 가족 갈등 상황에서 좌절감이 올 때마다 오늘 한 걸음을 걸었다고 자신에게 말하며 마음을 다잡아 보세요. 매일 아침 하루의 여행 일정을 계획하듯 오늘 가족에게 전할 사랑과 관심의 작은 행동 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 가족 간에 작은 다툼이나 오해가 생겨도 파도에 흔들리는 배처럼 중심을 잡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감정을 지나치게 확대하지 않도록 연습해 보세요. 가족과의 대화가 어려울 때는
동료 여행자와 잠시 휴식을 취한다고 생각하며 잠깐 거리를 두어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지세요. 가족 관계 개선을 긴 여행으로 생각하고 매주 가족과 소통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해 함께 걷는 길동무로서 서로 지지하고 이해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명절이나 가족 모임 전후에는 험난한 산길이라고 생각하고 나 자신과 가족의 중심을 지키며 천천히 가자고 마음가짐을 다지는 수행을 해보세요. 한 어르신은 가족 갈등 속에서 자주 포기하고 싶었으나 매일 한 걸음씩이라는 생각으로 조급하지 않게 관계를 개선하려 노력한 끝에 자녀와 서서히 대화가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가족 모임 전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마음을 단단히 잡고 참석한 뒤 생각보다 화목한 시간을 보내며 기대 이상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가족 갈등이라는 험한 산길을 오를 때도 정상에서 바라볼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며 한 발 한 발 꾸준히 걸어가십시오. 이제 어려움과 장애물을 견디며 여행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다음에서는 이렇게 노력 끝에 마침내 얻는 가족 간의 평화와 화합, 완성된 해결의 기쁨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랜 갈등과 상처가 서서히 치유되어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이해하며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옵니다. 이런 상태는 단순한 갈등의 부재가 아니라 깊은 화합과 사랑이 싹튼 결과지요. 부모님들은 자녀와의 관계 회복 후에 가슴속 묵은 응어리가 풀리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 마음이 통하는 평온함 속에서 큰 위안을 느낍니다. 평화로운 가정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꽃이 진흙 속에서도 고요히 피어남과 같이 어려움 속에서도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피어나는 상태입니다. 어느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가족 모두가 서로 용서하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의 꽃이 활짝 피어나도록 하는 길을 알려주십시오. 오랜 갈등 끝에 얻는 평화는 더없이 소중하지만 그 평화를 잃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가짐과 노력이 필요할지 가르침을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평화는 내면의 깨달음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으며 법구경에서 깨달음은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연꽃에 비유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탕 속에 뿌리를 두지만 그 꽃잎은 더러운 물에 젖지 않고 깨끗하며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도 갈등과 고통 속에서 자비와 깨달음으로 고요함을 얻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결실은 오랜 인내와 지혜의 결과라 하여 가족 간의 화해와 평화도 수많은 노력과 이해가 모여 맺은 달콤한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장하 함경에서도 진정한 평화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무조건적인 수용에서 비롯된다고 설파하며 용서와 자비심을 반복해 실천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열매는 한 해의 농사의 결과로 부드럽고 단단한 껍질 속에 새로운 생명이 숨쉬는 희망입니다. 가족의 평화도 마찬가지로 갈등이라는 어려운 과정 끝에 맺는 달콤한 결실입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과정은 시간이 걸리고 순서가 중요하듯 평화로운 가족 관계는 꾸준한 마음 다스림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함께 웃고 밥을 나누고 작은 일에 감사하는 순간들이 가족이라는 나무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양분이 됩니다. 연꽃이 만개할 때 그 향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가듯 가족의 화합도 주변 모든 관계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면 실제로 어떻게 삶에 옮길 수 있을지 살펴보세요.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 가족을 위해 감사한 마음으로 짧게 기도하거나
명상하며 마음속 꽃 한 송이를 피워보세요. 가족에게 고마운 말 한마디를 전하거나 작은 선물을 준비해 마음의 꽃을 피우는 실천을 시작합니다. 매일 가족과의 대화에서 상대방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며 긍정적인 말로 평화의 씨앗을 심으세요. 가족 간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기 위한 정기 모임이나 다과 시간을 마련해 서로의 마음을 열고 교감하는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자연의 성장 과정처럼 가족 내 평화와 사랑이 꾸준히 자라도록 매일 마음 챙김과 자비 명상을 통해 깊은 내면 평화를 키우고 이를 가족과 나누는 시간을 가지세요.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연꽃의 마음을 떠올리며 고요함과 자비로 대응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를 실천함으로써 단단한 신뢰와 평화를 쌓아가십시오. 한 어르신은 오랜 갈등 후 가족 모임에서 우리 가족에게는 연꽃 같은 평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모두의 마음을 다독이고 솔직한 사과와 사랑의 말들을 나누면서 깊은 화합을 이루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가족 구성원 각자 마음속의 평화의 꽃을 피우기 위한 개인 명상을 꾸준히 실천하며 무심코 쌓였던 오해와 갈등이 서서히 사라지는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가족 관계에서 수확의 기쁨을 상상하며 매일의 작은 사랑이 쌓여 큰 열매를 맺을 것임을 믿고 인내로 가꾸어 가십시오. 이제 가족 간의 평화와 사랑이라는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 삶 전체에 퍼져나가 진정한 행복과 만족으로 가득한 노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을 졸였지만 이제 부처님 말씀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품으실 수 있습니다. 오랜 갈등과 아픔의 시간을 지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내 가정에도 평화와 사랑이 싹트고 있습니다. 진심만이 가족 갈등의 벽을 넘어 다시 만개하는 용서의 꽃을 피운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 마음에 쌓인 가족에 대한 섭섭함과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자비와 용서를 의식적으로 키우겠습니다. 매일 아침 가족 평화를 위한 자비 명상을 3분씩 실천하여 내 마음의 온도를 따뜻하게 만들겠습니다. 내가 바꾼 하루가 가족 전체의 운명을 바꾼다는 이 진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작은 실천 하나를 약속해 주십시오. 더 많은 위로와 지혜가 필요하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붓다 위로와 함께라면 언제나 따뜻한 위로와 실천법을 나누실 수 있습니다. 모든 가족의 상처 위에 자비와 용서의 햇살이 비추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의 마음에 평화의 꽃이 피어나 다시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돌아가시길 기원합니다. 나무지장보살